박사 여과기와 미리 떠나는 여행, 미리 트립. 오늘의 여행은 스페인, 포르투갈, 유럽 남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지중해와 대서양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죠. 또한 15세기 대항해 시대 신항로 개척의 주역으로 세계사에 이름을 남긴 해양 제국입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반도인 이베리아 반도. 그곳에서 오랜 기간 역사와 문화를 공존해온 스페인과 포르투갈. 특히 대항해 시대 강력한 해양 제국으로 찬란한 문화를 빛내던 나라인데요. 태양의 나라 스페인과 세계인들의 낭만이 가득한 포르투갈을 즐겨보세요. 우선 총 10일의 일정으로 구성된 여행박사 스페인 포르투갈 패키지 여행. 스페인 포르투갈의 주요 관광지 도시를 관광하고 바르셀로나 자유관광시간까지 있어 스페인 포르투갈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일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까지 편안한 국적기를 이용하며 약 15시간의 비행시간이 예상됩니다. 수화물은 1인당 23kg까지 무료로 위탁 가능합니다. 시차는 스페인이 서울보다 7시간 느리며 포르투갈의 경우 서울보다 8시간 느립니다. 전압의 경우 230V로 한국과 다르지만 별도의 어댑터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호텔은 전 일정 4성급 호텔이며 5성급 1박 업그레이드 혜택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위와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 도착 후 마드리드 시내의 숙소로 이동하게 되며 이동시간은 약 40분 소요됩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스페인의 예수도 톨레도. 그 첫 번째 관광지는 바로 톨레도 대성당입니다. 스페인 3대 고딕 양식 성당 중 하나이자 스페인 가톨릭의 정신적 중심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13세기부터 3세기에 걸쳐 지어진 만큼 고딕, 르네상스, 무데아르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27명의 장인들이 6년에 걸쳐 완성한 대제단의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스페인 근세의 3대 화가 중 하나인 엘 그레코의 그리스도의 옷을 벗김 작품은 톨레도 대성당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때는 무슬림들의 사원이었지만 1085년 알폰소 6세가 톨레도를 기독교 세력으로 재정복한 뒤 그 자리에 세워진 산토 토메 교회. 14세기 이곳을 사랑한 오르가스 백작은 교회 재건을 후원하고 유언에 따라 이곳에 잠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화가가 오르가스 백작의 장례를 한 폭의 그림으로 남겼는데 바로 엘 그레코의 대표작 오르가스 백작의 장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술과 신앙을 함께 느끼는 장소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심장인 마드리드 첫 번째 관광지는 알칼라 거리에서 스페인 광장까지 이어지는 대로 그랑비아 거리입니다. 거대한 거리라는 이름처럼 마드리드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이자 극장, 백화점, 레스토랑 등이 가득한 도심의 중심지인데요. 스페인의 브로드웨이라 불릴 만큼 쇼핑과 예술이 공존하는 거리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마드리드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스페인 광장입니다. 1916년 스페인의 대표적 작가 세르반테스 사후 300주년을 기념해 조성됐는데요. 그의 대표작 속주인공인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동상 그리고 작가 세르반테스의 기념비가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궁전 마드리드 왕궁입니다. 스페인 국왕의 공식 거처지만 실제로는 의전 행사에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2,800개가 넘는 방과 웅장한 내부는 일부 일반에도 개방되어 스페인 왕실 문화와 예술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명소인데요. 9세기 이슬람 성체에서 시작된 마드리드 궁전 왕실의 역사와 위엄을 느껴보세요. 1619년에 조성된 마요르 광장입니다. 길이 129m, 폭 94m로 17세기 고풍스러운 회랑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무려 9개의 아치형 문이 있어 시내 어디에서나 쉽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스페인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끈 왕이자 마요르 광장을 만든 펠리페 3세의 기마상이 있습니다. 과거엔 왕의 즉위식부터 종교재판, 처형까지 스페인의 중요한 사건들이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마드리드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미식 명소 산미구의 전통시장입니다. 1916년에 처음 문을 연 산미구의 전통시장은 스페인 3대 시장 중 하나로 꼽히며 지금도 하루 10,000명 이상이 찾는 마드리드의 대표 재래시장입니다. 세계 5대 미술관 중 하나인 프라도 미술관입니다. 1819년 개관해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인데요. 고야, 벨라스케스, 루벤스 등 유럽 거장들의 작품을 약 6,000여 점 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야의 옷을 입은 마하와 옷을 벗은 마하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은 서양 미술사에서도 손꼽히는 작품인데요. 마드리드의 핵심이자 예술의 성지 프라도 미술관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세고비아의 상징이자 로마 유산의 걸작 세고비아 수도교입니다. 1세기 후반 콜로세움을 건설한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시기에 착공되어 무려 2000년 전 물을 도시로 끌어오기 위해 지어진 구조물인데요. 프리오 강에서 세고비아까지 이어지는 수도교는 길이 약 800m로 가장 높은 지점은 28m가 넘습니다. 놀랍게도 1973년까지 실제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세고비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세고비아의 절벽 위에 우뚝 선 요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알카사르 성입니다. 알카사르는 아랍어에서 유래된 말로 성 또는 요새를 뜻합니다.
외관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백설공주 속 성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설이 있을 만큼 동화 속 장면 같은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세계 4대 기독교 성지 중 하나로 꼽히는 몬세라트 수도원입니다. 몬세라트는 카탈루냐어로 톱니 모양의 산이라는 뜻으로 험준한 몬세라트 바위산을 뜻합니다. 수도원은 해발 1200m의 바위산 중턱 약 725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도원 입구에서는 카탈루냐의 수호성인 성 조르디의 조각상이 여행객들을 맞이하는데요. 음각으로 새겨져 어느 방향에서도 눈이 따라오는 듯한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검은 성모상 라모르네타인데요. 서기 50년경 성 베드로가 이곳 동굴에 숨겼던 성모상이 880년경 양치기들이 빛을 따라가다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수도원은 1025년에 설립되었으며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는 성지입니다.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가우디의 대표작 구엘 공원입니다. 공원의 이름은 가우디의 후원자이자 친구였던 에우세비 구엘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구엘의 의뢰로 설계된 구엘 공원은 가우디 건축 철학의 정수라 불립니다. 원래는 고급 주택 단지로 기획되었지만 분양 실패로 단 3채만 분양됐는데요. 이후 1926년에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개장되었습니다.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바르셀로나의 상징이자 가우디가 모든 것을 쏟아낸 성가족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1883년 가우디가 건축을 맡은 이래 지금까지도 공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완공되면 높이 172.5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될 예정입니다. 가우디는 인간의 신이 만든 자연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며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높은 몬주익 언덕보다 높게 짓지 않았는데요. 성당 외벽을 둘러보면 성경 66권의 내용을 이미지로 표현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어 성당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성경 전체를 읽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현재 성당 지하에는 가우디의 무덤도 자리하고 있어 그의 신앙과 예술, 삶이 모두 깃든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도심을 가로지르는 1.2km 길이의 람블라스 거리입니다. 람블라는 원래 수로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됐으며 이 거리는 바르셀로나 도시 형성의 시작점이라 여겨집니다. 거리 곳곳에 자유로운 분위기의 거리 공연, 젊은이들과 관광객들로 언제나 붐비는 명소입니다. 가우디의 곡선처럼 정해진 모양 없이 오롯이 바르셀로나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바르셀로나 일정 중 가이드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며 예술과 건축, 휴식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도시 바르셀로나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스페인의 마지막 이슬람 왕조 나스르 왕조가 머물렀던 아람브라 궁전입니다. 14세기경 지어진 이 궁전은 아랍어로 붉은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화려한 문양과 대칭미, 정교한 장식으로 무어인의 예술과 문명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12마리의 사자가 분수를 바치고 있는 사자의 중정은 이슬람 왕외에는 남성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신성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1492년 페르난도 2세와 이사벨 여왕에 의해 함락되며 나스르 왕조는 궁전을 떠났고 이사벨 여왕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해 차마 파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나스르 왕조의 술탄들이 여름을 보내기 위해 찾았던 별장 헤네랄리페 정원입니다. 양옆으로 길게 이어진 수로와 정중앙의 분수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이 수로에는 시에라네 바다 산맥에서 녹은 물이 흘러들어와 물의 정원이라 불립니다. 그라나다의 언덕 위 하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알바이신 지구입니다. 중세 이슬람 시대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라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지구입니다. 1994년에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습니다. 해발 723m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 론다. 기원전 6세기 켈트족이 정착한 이 도시는 협곡 사이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론다의 상징 누에보다리인데요. 스페인어로 새로운 다리라는 뜻의 누에보다리는 무려 150m 높이의 협곡 위에 세워진 석조다리로 공사 중 무려 50여 명의 인명피해 끝에 1793년 완공됐습니다. 다리 내부에는 과거 감옥으로 사용된 공간이 존재해 죽음의 다리라고도 불렸습니다. 해밍웨이가 신혼여행지로 추천한 아름다운 풍경 론다 누에보다리입니다. 이슬람 세력을 물리친 뒤 이슬람 사원 자리에 세워진 세비야 대성당입니다. 14세기 말부터 약 120년에 걸쳐 완성됐으며 고딕, 르네상스, 이슬람 양식이 조화를 이룬 건축물로 현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성당 내부에는 세비야 대성당의 특별한 보물, 콜럼버스의 무덤이 있는데요. 4명의 거대한 조각상이 관을 들고 있는 형태로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이 통치하던 레온 카스티아, 나바라, 아라곤 4개 왕국을 상징합니다. 콜럼버스의 항해에 전폭 지지를 보낸 레온과 카스티아는 앞에서 당당히 반대했던 나바라와 아라곤은 뒤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표현됐습니다. 성당 옆에 우뚝 솟은 탑은 히랄다 탑인데요. 과거 이슬람 사원의 첨탑으로 아름다움 때문에 성당 건축 당시 철거하지 않고 보존됐습니다. 지금은 세비야의 상징이자 이슬람 건축과 기독교 건축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유산입니다. 세비야 과달키비르 강변의 우뚝 선 황금의 탑, 토레델 오로입니다. 13세기 초 무어인이 세비야를 방어하기 위해 지은 감시 및 방어용 탑으로 물길을 따라 침입하는 적을 감시하고 체인을 걸어 강 입구를 봉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황금의 탑이라는 이름은 과거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외벽의 모습에서 유래됐습니다. 유럽 서쪽 끝에 위치한 대항해 시대의 발상지 포르투갈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포르투갈 남부 알가르브 지방에 위치한 해안 도시 라고스. 15세기 에니크 왕자의 대항해 시대 거점 도시로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에메랄드 바다가 기암 절벽과 어우러진 휴양지 라고스를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품격 있는 중세 왕궁 신트라궁입니다. 14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약 600년간 포르투갈 왕가의 여름 별궁으로 사용되었으며 포르투갈에서 가장 잘 보존된 중세 궁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무어인의 지배를 받았던 이곳은 이슬람 양식을 포함해 고딕, 르네상스, 마누엘 양식까지 다양한 건축 양식이 공존하는 독특한 궁전인데요. 특히 지붕 위로 솟은 두 개의 흰 굴뚝은 신트라궁을 대표하는 인상적인 포인트입니다. 동화 속 마을처럼 아기자기한 풍경이 펼쳐지는 신트라 구시가지입니다. 이 지역은 한때 포르투갈 왕족과 귀족들이 여름을 보내던 휴양지였으며 그 전통이 남아 고풍스러운 건물과 정원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구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신트라 도심과 신트라 궁전을 바라보며 포르투갈 여행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신트라의 깊은 숲속, 신비한 상징으로 가득한 헤갈레이라 별장입니다. 1900년대 초 포르투갈의 백만장자 카르발료 몬테이로가 연금술 성전기사단 장미식자회 등의 신비로운 주제를 건축으로 구현한 장소인데요. 헤갈레이라 별장은 고딕, 르네상스, 마누엘 양식이 혼재된 저택과 정원 그리고 비밀 통로와 동굴, 상징적인 탑과 우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가로 헤갈레이라 별장 안에서 티타임이 준비돼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유라시아 대륙의 최서단,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까보다로카 호카고지입니다. 신트라에서 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대서양 절벽 위에 위치한 이곳은 16세기 포르투갈의 시인 루이스 드 카몽이스가 여기서 땅은 끝나고 바다는 시작된다고 표현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높이 140m의 해안 절벽 위에는 1772년에 세워진 포르투갈의 오래된 등대가 지금도 대서양을 오가는 배들의 길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마치 땅과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듯한 압도적인 풍경 까보다로카 호카고지입니다. 리스본 벨랭 지구에 위치한 제르니모스 수도원입니다.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을 기념해 건립된 수도원으로 마누엘 1세의 후원 아래 1501년에 착공됐습니다. 포르투갈에서만 볼 수 있는 마누엘 양식의 대표 건축물로 돛줄, 십자가, 덩굴 식물 등 바다와 항해의 상징을 건축에 녹여낸 독특한 장식이 특징입니다. 리스본의 심장, 테주강 강가의 우뚝섬 벨렘탑입니다. 16세기 마누엘 1세의 명으로 건축된 벨렘탑은 대서양에서 오는 적을 막기 위한 요새이자 대항해 시대 탐험가들이 신항로를 찾아 떠나던 출항지였습니다. 테주강의 기부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우아한 외관과 높이 약 30m, 4층 구조의 탑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탑 내부에는 과거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도 있었는데요. 탈출은커녕 생존조차 위협받던 무시무시한 공간이었습니다. 탑 중앙에는 바다로 떠나는 이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성모상이 있어 대항해 시대의 영광과 믿음, 두려움이 공존했던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리스본 도심을 관통하는 고급 쇼핑과 문화의 공간, 리베르다데 거리입니다. 1879년부터 1886년 사이 파리의 샹젤리제처럼 계획된 1.1km 길이, 폭 90m의 대로로 걷는 것만으로도 리스본 도시의 예술성과 역사를 느끼게 합니다. 리스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에두아르도 7세 공원은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의 1903년 리스본 방문을 기념해 조성된 곳으로 26헥타르 규모의 광대한 도시 공원입니다. 중앙 잔디밭과 양옆에 포르투갈식 모자이크 산책길이 도심 속에서도 탁 트인 자연의 여유를 선사합니다. 선택 관광 안내. 여행 박사 패키지 여행 핵심 포인트. 유의점.